물가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의 신설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민자 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정정순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화조 처리 대행업체의 독점으로 불만이 나오자 단양군이 업체를 더 선정해 경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주민들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치솟던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5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폭탄과 다시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은 한숨 짓고 있습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저렴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은 분주합니다. 하지만 지난달보다 최고 70%나 껑충 오른 겨울 채소값 등 높은 물가에 돌아서기가 일쑤입니다. 난방비 등 급등하는 주거비 때문에 지갑을 열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아끼고 아껴서 거의 꺼놓고 살다시피 해도 한 예를 들어서 5만 원 나왔다면 한 7, 8만 원 나오니까 혼자서 그거 부담하기 힘들지요. 충북은 전기, 가스, 수도가 26%나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공업 제품과 서비스, 농축수산물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1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74로 1년 새 5.6% 오르면서 전국 평균보다도 0.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지난해 4월 5%대로 진입한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7.2%로 정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고 있었지만 올 들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다시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안정세를 기대했던 외식 등 생활물가 지수와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도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계획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지난달 에너지 요금 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 한파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까지 줄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변동폭이 큰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물가도 1년 전보다 5% 상승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세부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등 정부의 신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 유치 합동 TF팀과 투자 유치 보조금도 2배로 늘렸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 유치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했습니다. 투자 유치 국장을 팀장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등 1청 7개국 25개 과가 참여하는 투자 유치 합동 TF팀도 가동합니다. 충북에 오거나 시설을 늘리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도 93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충북의 강점인 반도체와 2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도 도전합니다. 민선 8기 주력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개발 민자 유치 활동도 벌입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첨단 산업 특화된 기업 유치를 중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레이크파크의 도정 과제에 따라서 하지만 선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오송 3산단 조성 사업이 농업진흥지역이 93%가 넘는다는 이유로 농림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규제 완화 요구도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로 국한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는 서울과 제주를 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굉장한 경쟁을 거쳐서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 이렇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은 약간씩 다릅니다.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선 7기 40조보다 30% 이상 상향된 60조 원의 투자 유치 목표를 잡은 민선 8기 충청북도는 지난해 SK하이닉스 M15X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27조 원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10조 원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 실적이 사상 첫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충북 공동모금회의 지난해 모금 실적은 200억 36만 원, 목표액으로 설정한 183억 1,700만 원의 109.4%를 달성한 것입니다. 전체 모금액 중 법인 기부는 약 70%, 개인 기부자는 19.6%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정정순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 전 의원은 법원이 보석 허가를 취소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정정순 의원은 자신의 회계 책임자 A씨의 고발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구법 청주재판부 형사일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 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이 보좌진 자리에 불만을 품은 회계 책임자의 진술에 의존했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 기사를 살펴보는 뉴스 공감 순서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관한 기사가 우선순위에 올랐는데요. 김세희 기자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기사에 하루 조회수만 3만 회를 넘어설 만큼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편하고 좋다는 환영의 댓글부터 마스크를 썼다 벗으니까 허전하고 민망하다. 아직까지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된다 등의 아직은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는 반응과 쓰든 말든 상관없지만 마스크를 벗고서 기침은 자제해주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괴산의 초대형 가마솥 관련 기사도 조회수가 1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초대형 가마솥은 지난 2005년 군민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십수년째 방치돼 논란이 되었는데요. 시청자와 독자들도 대부분 비판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예술품도 아니고 역사성도 없고 거추장스러운 흉물에 불과하다는 댓글부터 이전 비용이 더 나올 듯하다. 이전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오고 갈 때 교훈으로 삼는 게 낫겠다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형 가마솥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이전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폭탄으로 시설 농가와 서민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리포트는 5천여 건의 조회수를 보이며 많은 구독자들이 후속 기사를 요청했는데요. 당장 문 밖이 냉동실인데 난방비 올려놓고 에너지 절약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인상해야지 너무 심하다. 한파 온다는데 인상을 해도 겨울 지나고 해야지 기존 비용의 2배나 올랐다 등의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고속도로 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리포트에도 하루 조회수가 9,000회를 넘어서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전기차 판매보다 충전소부터 먼저 만들어주세요.
전기차 충전 시간이 기본 1시간 이상이니 항상 부족할 수밖에. 있는 충전소도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기존 충전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주로 사회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댓글을 달렸다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지난달 26일 별 모양 결정에 눈이 내린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유난히 잘 보인다 했더니 별 모양 결정이 온도에 따른 차이였네요. 너무 귀엽고 신기하다. 아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눈이네요. 뽀빠이 별사탕 생각나요 등의 훈훈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소비세 공금 계좌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지정했습니다. 도의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해 도금고 경쟁을 벌인 결과 NH농협은행이 최고 금리를 제시했으며 당초 40억 원으로 예상했던 연간 이자 수입은 100억 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내년 1월까지 전국으로 배분할 28조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단양군에서 정화조 처리 대행 업체가 독점이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단양군이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 경쟁 체계로 전환했는데 주민들은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단양군 부모님 댁의 정화조 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이모 씨. 단양군 조례에 따르면 1000리터당 기본요금 3만 원으로 용량이 차지하는 정화조 2개의 적정 처리 비용은 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당시 2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단양군 내에 대행업체가 한 곳뿐이다 보니 수십 년간 벌어진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요금보다도 3배가 넘게 요구하는 과다 징수도 너무하잖아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논란이 일자 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분뇨 처리 대행업체를 한 곳 더 선정했습니다. 2개 업체의 경쟁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자 정화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업체 한 곳만이 영업했을 땐 영수증은 물론 세금 계산서도 끊어주지 않았고 카드 결제도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전 사람 너무 했다고 보지 시골 사람은 우습게 하는 거지. 단독 자기 혼자 한다니까는 너무 세게 부르고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지 이거는. 비용도 10만 원에서 기본 요금 3만 원으로 줄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름값하고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것도 오늘 억지로 안 나왔다고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오늘 3만 원 내보니까 어떠세요? 어우 너무 기분 좋지요. 단양군 누리집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만 원에 한 걸 8만 원에 했다는 주민의 조례대로 기분 좋게 청소했다며 단양군을 칭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한 단양군의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의 365 민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이 모두 26만 7천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 분야가 가장 많은 3만 7천여 건으로 14%를 차지했고 세무 13%, 부동산 11% 순이었습니다. 365 콜센터는 평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전문 체육인들로 구성된 충북체육발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행복한 체육, 공감하는 체육, 하나 되는 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협의회 초대 회장은 신경윤 충북역도연맹 고문이 맡았습니다. 협의회는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엘리트 선수 육성, 체육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해 5천여 가구를 선정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민건강보험료 최저액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에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괴산군이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부권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송인헌 군수와 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오늘 대회는 특별법 추진 현황을 담은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전략과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단양 다누리센터 입장객이 약 30만 5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양구는 다누리 아쿠아리움 입장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지난 한 해에만 5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45억 원 등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미디어 아트 관상어 체험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1년 전과 비교해 공장 용지는 늘고 농지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도내 공장 용지는 주택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 사업에 따라 89제곱킬로미터에서 93제곱킬로미터로 증가했고 대지도 186제곱킬로미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농지는 1243제곱킬로미터에서 1237제곱킬로미터로 임야는 4914제곱킬로미터에서 4909제곱킬로미터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유치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도와 시, 군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